English 89회. 자, 이번 영상은 영자 신문으로 통해서 공부하는 고급 어휘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본 다음에 본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부할 단어입니다. 바로 default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 경제 분야 관련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default 어떤 의미로 활용된 것인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in terms of 라는 표현인데, 자, term, 이 단어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살펴볼 표현은 in terms of 라고 하는 표현인데, 잠시 후에 역시 살펴보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liabilities 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as of 라는 표현.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define ASB. 자, define 이라는 동사 표현을 같이 공부하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disposal 이라는 명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asset 라는 명사. 자, 이번 영상에서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기사는 2022년 10월 10일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380,000 households at high risk of default due to excessive debt burden, BO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온 BOK 이 표현은 바로 Bank of Korea 한국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경제 관련 기사가 되겠는데, 자, 자세한 내용 우리가 목표로 삼은 표현들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맨 먼저 공부하게 될 단어는 default라는 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default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표현들과 함께 첫 번째 문장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some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 앞에서 some 대략 380,000 households 약 38만 가구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약 38만 세대가 were found to be at high risk of financial default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high risk, 굉장히 높은 위험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높은 위험 상황에 처한 것으로 were found,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뒤쪽에 나옵니다. 바로 due to excessive debt burden 이라고 말했는데, 자, 과도한 채무 부담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Central Bank Report showed Mon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월요일 날 보여준 자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행은 바로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꼭 기억할 만한 단어는 바로 default 라는 명사 표현. 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표현들인데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알아볼 표현입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 야당을 우리가 the opposition party라고 말하고 여당을 the ruling party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the main, 자, mai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중심이 되는 첫 번째 그런 얘기니까 제1야당인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은 바로 in terms of라는 표현인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과 관련해서 뭐뭐와 관련하여 그런 얘기인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We will try to do our best.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For our customers. 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는 거죠. In terms of the quality of our products. 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will try to do our best,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liabilities. 이렇게 이제 복수형으로 주로 쓰게 되는데, 단수형으로 쓰게 되면 liability, 책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liabiliti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부채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단수형으로 쓸 때와 복수형으로 쓸 때,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부채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다 복수형으로 쓴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business has liabilities of 2 million euros 이렇게 말했다면은, 자, 그 기업은, 그 회사는 200만 유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debt, D-E-B-T, debt, 이 단어와 liabilities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입니다. as of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기준을 설명할 때 우리가 as of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s of July, 7월부로 The company will be based in Londo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런던에 will be based.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마 본사를 런던에 두게 될 것이다. 자, 7월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as of July 1st. 자, 7월 1일부로 the company had $40 million in long-term debt.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장기 채무가 4천만 달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현재 4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 지금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채무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 또 하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시점을 말할 때 우리가 as of 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된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report. 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들은 이제 수식어가 되겠는데,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영어 구문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문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는 중심이 되는 단어가 앞쪽에 나오고 수식하는 말은 뒤쪽으로 붙어 온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Bank of Korea report,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 한국은행 보고서 어떠한 보고서냐, 이런 얘기입니다. submitted,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누구에게요? to Representative 강준현. 자,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보고서란 얘기죠. 자, 어디에 강준현입니까?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제1야당의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the number of households, 세대수, 그런 얘기입니다. 가구수, 그런 얘기인데, 자, 어떤 가구수입니까? at high risk, 굉장히 위험에 처한 가구수입니다. In terms of financial debt, financial liabilities,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측면에서, 부채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 수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ached, 이제 동사 표현이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1,000 이렇게 말했으니까 약 38만 1,000 세대에 reached, 도달한다. 그 정도의 숫자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를 기준으로요? as of the end of last year, 작년 말을 기준으로, 작년 말부로 작년 말 현재의 그 정도의 가구 수가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와서 첫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define. 자, 주로 이 동사는 define, A as B, 이런 패턴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자, A를 B로 규정하다, A를 B로 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범위나 한계를 가리키는 건데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conomists normally define a recession as two successive quarters of negative growth 라고 말했습니다. 자, Economists, 경제학자들은 주로 define a recession. 자, recession 이 표현은 경기 침체, 불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경기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As two successive quarters. 자, 2분기 연속. 자, successive란 표현은 연속적인 연달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연달아서 negative growth,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연속적으로 기록할 때 자, 그러할 때로 우리가 recession이란 용어를 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disposal이라는 명사 표현인데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disposal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쓰레기, 못 쓰는 물건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disposal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확한 문장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saf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이렇게 말했는데 radioactive waste는 방사능 폐기물, 방사능 쓰레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safe disposal 그러니까 안전한 처리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the disposal of the 34 stores 그러니까 34개의 스토어를 매각 처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우리가 disposal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개나 되는 스토어를 매각해버리면, 처리해버리면은 이것이 will allow the company, 그 회사로 하여금 to concentrate on, 자, 이런 집중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allow라는 동사 표현은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Its most profitable operations, 가장 이익이 될 만한 경영에 concentrate on,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 되지 않는 스토어를 34개를 처리를 해버리고 매각을 해버리고 돈 되는 쪽으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asset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인적 자산 혹은 물적 자산. 자, 어떤 의미냐?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The company reported total assets worth $1.9 million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회사는 그 회사의 total assets, 자, 전체 자산을 190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reported,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ll be a great asset to the team.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는 그 팀에게 대단한 asset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인적 자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 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산, 인적 자산,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표현들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BOK defines, 자, 한국은행에서는 such high risk households, 자, 그렇게 위험에 처한 세대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As those that are unable to pay back their loans, 자, 그들의 채무를 pay back, 상환할 수 없는 세대로 규정을 한다는 거죠. Even through disposal of their entire assets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전체 자산, their entire assets, 전체 자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상환할 수 없는 unable to pay back, 되갚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환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이 조금 내용적인 면에서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들, 꼭 알아둬야 될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용어들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default. default. 뭐라고 말했습니까? 채무 불이행. 채무를 진 다음에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in terms of. 자, in terms of. 자, 무엇과 관련하여. 이런 의미였죠. 자, 세 번째, liabilities. 자, 이 표현 바로
채무라는 뜻인데, 자, 단수형으로 쓰게 되면은 liability 이렇게 되면은 책임 이런 의미로도 쓰고, 채무라는 의미로 쓰게 되면은 주로 복수형으로 쓴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s of,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이런 의미였고, 다섯 번째 to define A as B, 이 표현은 A를 B라고 규정을 하다. 주로 이제 범위나 한계를 규정할 때 우리가 to define A as B 이렇게 쓴다는 것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disposal, 자산의 처분이나 매각, 재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우리가 disposal,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우리가 disposal이라는 명사 표현을 쓴다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set, 인적 자산 혹은 물적 자산을 우리가 asset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 특히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